너의 너의 생명품 너의 생명품 꺼졌어? 여러분들 다 저 몸 관리 잘하고 건강하라는 뜻에서 하는 얘기인데 이제 제가 작년 추석 때 갑자기 운동도 잘 안 하고 살도 찌다 보니까 그리고 진료하면은 막 하루에 몇 시간씩 그냥 꼼짝 않고 앉아서 진료하고 뭐 매일 이러고 살다 보니까 허리가 안 좋아져 갖고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는데 안 좋을 것 같아. 허리에서 이제 뭐 척추 쪽에 디스크 쪽 럽처 이런 거 배웠을 거예요. 막. 그래서 갑자기 그냥 허리가 끊어지듯이 아프면서 꼼짝을 못하고 막 울 정도로 막 쩔쩔매고 그리고 움직이면 안 돼. 움직이면 더 아파서 어떤 자세도 못 취하겠고 그냥 그래갖고 병원에 간신히 가서 이제 찍어보니까 L4 루트가 L4 그 뉴럴 포라멘 쪽으로 그 디스크 럽처돼서 쫙 삐져나갔어요. 그래서 그 왼쪽 다리로 힘이 약간 쿼드리셉스 힘이 약간 떨어지고 L4 더마톰이 남연살이 돼 있어요. 그래서 1년 넘었는데 아직도 남연살이에요. L4 더마톰이. L4가 어디예요? L4 더마톰. 그래서 여기 다리 이렇게 메디알 쪽으로 이렇게 해서 저기 앵클 앞쪽까지 지금 내가 여기 지금 쓰다듬으면 저리저리해요. 아직도 남연살. 근데 이제 또 좀 괜찮아졌다가 원래 수술 일반인 같은 수술하는데 이제 나는 이제 겁나서 수술 안 하고 수술을 해야 될 수도 있고 뭐 조금 지켜볼 수도 있고 그러는데 모토가 괜찮아져서 그냥 수술 안 하고 좀 버티는데 다시 또 방심을 하고 또 살찌고 하다 보니까 또 통증이 이제 허리에서 또 왔어요. 그래서 지금 조심하고 있는 중이라서 하여튼 많이 움직이고 서서 다니고 뭐 이렇게 운동하고 해야 돼요. 지금 이제 뭐 신경학, 뭐 의학이 많이 그렇지만 뭐 신경학에서도 특히 서양 의사들 얘기 나오고 신경과를 뭐 좀 어렵다고 느끼거나 뭐 이제 좀 가까이 못 느끼는 이유 중에 그 교과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하도 뭐 이름도 많고 외울 것도 많고 막 이런 게 써 있는데 이제 그런 장본인들이죠 여기. 그래서 여기 바빈스키래. 저 여러분 요새 보는 그 커피 말고 폴드브루 그 바빈스키 말고 맞아요. 바빈스키, 샬코, 두셴 머스큘러 디스토피 할 때 두셴, 왈렌버그, 우리 왈렌버그 신드롬 할 때 왈렌버그, 롬버그 테스트 할 때 롬버그. 언어 장애 중에 이제 모터 브로카 아파지아, 워레니케 아파지아. 이 아저씨들이 이제 그 빛나는 업적으로 이제 이름을 올려놨어요. 덕분에 외울 게 이제 많아졌죠. 그래서 뉴로머스큘러 디스오더의 분류 그러면 일단 그 뭐 도살 루트 갱글리온 이런 데가 선택적으로 침범되는 병도 있고 뭐 안테리어 혼셀 쪽이 먼저 선택적으로 나가는 병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스파이널 러브 눌리는 병 플렉스 그 다음에 나가면 이제 뭐 플렉수스 페리페럴 러브 뉴로머스큘러 정션 그 다음에 머슬 거기까지 해서 이제 각각 레벨의 여러 가지 질환들이 있을 수 있죠. 그걸 뉴로머스큘러 디스오더라고 통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병에 분류해서 보면은 이제 뭐 증상들이 센서리 모터가 주로 나오는 병이 주로 제일 많겠죠. 일반적으로는. 그런데 이제 모터만 주로 나오는 병도 있고 어떤 병은 이제 센서리만 주로 나오는 병도 있고 또 그 안에서도 엑서널 타입이 주로 있는 병도 있고 뭐 디마일레이션이 주로 있는 병도 있고 다양하게 나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히스토리 이그잼을 잘 해서 또 특히 그 이게 엑서널 타입이냐 엑서널 아니면 디마일레이션 타입이냐를 이제 신경 전도 검사하고 여러 가지를 통해서 잘 구별하는 게 결국 원인이 되는 질환을 빨리 범위를 좁혀서 빨리 찾기 위한 그런 과정이 되겠죠. 스몰 파이버 뉴로패시도 이제 당뇨라든지 여러 가지
아밀로이도시스, 페브리, 탕헤르라 그러나 이건 뭐 여러 그런 뭐 드문 병 이런 데서도 이제 나올 수 있고 이제 그 자율신경 증상 같이 동반된 그런 병에서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용어를 보면은 폴리뉴로패시, 그러니까 몸에 있는 여러 그 말초신경들이 말 끝에서부터 서서히 이렇게 나빠지는 폴리뉴로패시, 그다음에 모노뉴로패시, 어떤 하나의 너브, 그다음에 멀티플 모노뉴로패시. 그러면 뭐 여기는 얼라 너브, 여기는 메디안 너브, 다리는 티비알 너브, 뭐 이렇게 해서 몸에서 2개 이상의 다른 부분에서 이제 그런 여러 개의 신경이 같이 손상이 되는 병. 이제 그런 거의 전형적인 원인이 사실은 바스큘라이티스죠. 바스큘라이티스. 혈관 동맥염에 의해서 그 신경 자체가 손상이 되면서 여기도 그렇고 저기도 그렇고 이렇게 올 수 있는, 그게 이제 멀티플 모노뉴로패시. 뭐 다른 이유도 많지만요. 그 다음에 폴리라디큘로패시. 라디큘로 그러면 너브 루트를 말하는 거죠. 스파인의 루트들. 그래서 그냥 하나의 라디큘로패시 그러면 그냥 너브 루트, 도살 루트 갱글리언 저 너브 스파인 레벨에서 루트가 눌려서 병이 오는 걸 라디큘로패시라 그러고, 그게 여러 개 인볼브되면 폴리라디큘로패시. 또 루트도 인볼브되지만 거기에 이어진 나머지 말초신경도 이어지면 라디큘로 뉴로패시,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이제 플렉스스만 인볼브하면 플렉소패시, 뭐 이렇게 나눠서 이제 용어를 이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메디안 너브 이제 감각 변한 걸 이렇게 그려놨는데, 이런 모노뉴로패시도 있고 폴리뉴로패시, 그 다음에 뭐 목에서 이제 저기 루트가 눌려서 그 해당하는 루트에 센서리 모터 DTR의 체인지가 오는 뭐 이런 라디큘로패시, 서비칼, 럼바, 뭐 이제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그림을 그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액티투, 서브액티투, 크로닉 여러 가지 내과 질환에서도 이제 뭐 다 그렇고 이렇게 나눠져 있죠. 뭐 어떤 병이 수일 안에 갑자기 수일 만에 이렇게 확 진행하면서 생겼을 때 뭐 염증성이나 면역성, 독성, 혈관성 이런 경우가 많겠고, 서브아큐트하게 이제 수주에서 수개월 이내 오는 것, 톡신, 메타볼릭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경우도 있고요. 뭐 몇 년 이상 서서히 생기는 거라면 당연히 이건 좀 크로닉한 말초신경병에서는 유전성도 이제 종종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이제 엑소날 뉴로패시하고 디마일레이션 되는 뉴로패시의 이제 차이점인데, 어쨌든 뭐 이제 이걸 생각하면 디스탈 엑소노패시는 그 당뇨성 말초신경병이 서서히 오는 거를 생각하면 예를 들면 생각이 잘 될 거고요. 디마이네틱 뉴로패시는 길랭바레병 같은 거를 생각하면 좀 이해가, 요 말을 그러니까 이걸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말초신경병의 진단은 어쨌든 그 사람이 말하는 증상과 징후가 실제 말초신경병에 있는 거냐, 원인이. 그러면 이제 그런 말초신경병 중에 어디에 있는 거냐, 루트냐, 플렉서스냐, 페리페럴 러브냐, 어디, 이제 그걸 봐야 되고, 이제 원인과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원인을 찾는 데 도움이 되는 게 디마일레이션이 주냐, 엑소노패시가 주냐, 이제 이런 걸 하는 거.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또 동반된 다른 증상 징후가 뭐가 있느냐, 이제 이런 걸 쭉 해서 이제 원인을 찾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경전도 근전도 검사는 요 네 번째 시간에 아마 하실 것 같은데, 그 디마일레이션 타입이냐 아니면 엑소널 디제너레이션, 엑소노패시 타입이냐를 이제 구별하는데 신경전도 근전도 검사가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그렇다고 근전도 검사라는 게, 신경전도 검사가 그냥 뭐 우리가 뭐 브레인 MRI 찍어서 저기 메스가 있네요, 뭐 무슨 티피칼한 무슨 뭐 종양입니다, 뭐 이렇게 모르던 거나 아니면 그런 걸 그냥 그 사진만 갖고 딱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닙니다. 신경전도 검사라는 거는 우리가 DTR 때려보고 센서리 다 체크하고 다 했던 이런 거에다가 조금 더 붙여서 조금 더 객관적인 소견을 조금 더 찾아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경 진찰의 연장선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환자 뭐 저려요 그러면 그냥 저려요? 그러면 신경전도 하세요. 그러면 뭐가 나올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진찰하고 이그잼 해서 어느 정도 판단을 해서 범위를 좀 좁히면서 여기를 자세하게 봐주셔야 됩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검사를 요청을 하는 거죠.
그리고 뭐 여러 이거는 이제 이따 재활학 교수님께서 좀 자세히 하실 테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이 내용을 이따가 아마 하실 겁니다. 다양한 원인에서 그 질병에서 신경전도, 근전도. 그러니까 니들 EMG, 침을 찔러서 머슬에 찔러서 이제 디너베이션 포텐셜과 여러 가지를 보는 그런 침 근전도하고 신경전도. 신경의 경로에 따라서 일렉트로드를 붙이고 리코딩을 하면서 신경 경로에 따라 전기 자극, 플러스 마이너스 전기 자극을 줘서 그 속도나 여러 가지 뭐 앰플리튜드나 여러 가지 이제 모양 이런 걸 이제 봐서 어떤 이상이 온지를 이제 알아내는 거죠. 그런 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엑소널 타입하고 디마일레이션 타입을 구별. 그러니까 엑소널 타입의 병이라면은 앰플리튜드, 액션 포텐셜의 앰플리튜드가 많이 떨어집니다. 속도는 많이 안 떨어지지만 그 다음에 이제 디마일레이션은 상대적으로 속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이제 그런 식의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지금까지 이제 이거 바탕에서 우리가 요 앞에 진하게 써놓은 거는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보통 루틴으로 대부분 하는 검사입니다. 말초신경병이 있을 때 우리가 CBC, ESR, CRP 뭐 이렇게 해서 뭐 혹시 당뇨는 없는지, 갑상선 기능은 괜찮은지, 뭐 여러 가지 그 비타민 B12나 뭐가 부족하지는 않는지, 그다음에 뭐 파라프로테이네미아 다른 어떤 병, 그래서 이제 이뮤노 일렉트로포레시스, 이뮤노 픽세이션 같은 이런 것도 해보고, 뭐 헤파타이티스, 뭐 바이럴 관련되는 거, 시필리스 관련되는 거, 뭐 이런 식의 거를 쭉 이건 보통 일반적으로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좀 여기 흐리게 써놓은 거는 조금 더 구체적인로 의심이 될 때는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서 이제 이런 종류의 검사를 하게 이제 되는 겁니다. 뇌척색 검사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디마일레이팅의 경우, 이제 뭐 길랭바레라든지 아니면 CIDP라든지 이런 식의 경우에서 이제 하는 경우, 또 폴리라디큘로, 라디큘로라는 얘기는 너브 루트가 손상된 병변이기 때문에 이제 결국은 CSF 공간하고도 연결돼 있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이제 이상이 반영이 되느냐 이제 이런 걸 보기 위해서 같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너브 바이옵시, 슈랄 너브 바이옵시, 우리 살아있는 사람에서 멀쩡히 기능 잘하는 신경 딱 떼어내버리면 그 영구히 결손이 오겠죠. 신경 끝에 머리를 띄어서 그거 조직 검사를 볼 건데, 그래서 슈랄 너브 바이옵시를 합니다. 꼭 필요할 때 이제 거기를 이제 떼어내면은 그 디스탈이 약간 남의 살처럼 먹먹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또 어느 정도 시간 지나면 또 좋아지기도 하고 그걸로 뭐 사는데 지장은 없으니까 꼭 필요할 때는 이제 그런 걸 하지. 모토너브를 그냥 떼어내버리면 큰일 나겠죠. 근데 어떤 경우 특별한 경우에는 좀 덜 중요한 모토너브를 하는 경우도 과거에는 있었습니다. 근데 요새는 잘 안 하고 다른 진단 방법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이제 꼭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바이옵시를 합니다. 여기 바스큘라이티스나 레프로시, 아밀로이드, sar코이드, 튜머 뭐 이런 몇 가지 병에서는 생검을 하는 경우도 있다.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스몰 파이버, 스킨 바이옵시 갖고 인트라 에피더멀 너브 파이버 그 덴시티를 봐서 스몰 파이버 뉴로패시가 좀 와 있느냐 안 왔느냐 이런 걸 좀 보는데 도움이 되는지 이런 것도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게 유전자 검사.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유전 말초 신경병을 이제 검사하게 됩니다. 자율신경 검사도 이제 포함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여러 가지 검사를 이제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이그잼하고 이제 히스토리 기점을 했을 때 모노뉴로패시 어떤 너브 하나가 이렇게 좀 약해져 있다. 그때 근전도를 해서 이제 정확하게 확인을 해서 그 로컬리제이션 정도, 뭐 시기 여러 가지 다 정확하게 보고 국소적인 경우에는 아 이게 컴프레션 아니면 엔트랩먼트 눌리거나 이렇게 돼서 오는 그런 병일 경우가 많겠고 그 광범위하게 근전도 이상이 오면은 그런 전신 질환, 뭐 당뇨병 같이 이런 데서 하나의 병이 오는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멀티플한 모노뉴로패시가 오는 경우에는 그게 이제 뭐 엑소널 타입이냐 디마일레이션 타입이냐 따라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 이제 바스큘라이티스, DM, 레프로시, 한센병 이런 계통들이 엑소널 타입으로 멀티플하게 오는 이런 경우에 해당이 좀 될 수 있고 원인 중에서는 디마일레이션 타입에는 이제 여러 CIDP라든지 다른 몇 가지 병들도 이제 의심을 해볼 수 있다. 그 범위를 좁혀서 그 다음에 이제 폴리뉴로패시 패턴으로 쭉 나온다. 여러 신경들에서 골고루 끝에서부터 이제 나빠졌을 때는 여러 가지 이제
근전도를 해봤을 때 엑소널 타입이냐 디마이너션 타입이냐를 좀 알아내서 뭐 그 엑소널 타입일 때는 갑자기 올 때는 뭐 폴피리아도 있고 여러 가지 틱 파라리시스도 있고 뭐 크리티컬 일리스 뉴로패시도 있고 뭐 서브아큐트 때는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수초탈 디마이너션 타입일 때는 이제 이게 일정한 지연, 불규칙적인 지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 신경 전도가 이렇게 정상으로 돼 있던 신경이 면역 일랭발을 생각하면 됩니다. 면역학적인 어떤 손상에 의해서 군데군데 세그멘탈 디마일레이션이 오면 신경 속도가 정상이다 갑자기 확 떨어져 버리는 구간들이 나오는 컨덕션 블록과 같은 주의들 2차적인 그런 게 나온 거고 여기서 일정한 지연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원래 그 신경 자체가 속도가 여기나 다 골고루 다 떨어져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건 유전성이죠. 유전성으로 그 마일린 형성이나 어떤 기능 구조에 이상이 있어서 오는 일정한 지연. 그럴 때 이제 유전성인 그 병이 주로 관련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세그멘탈하게 왔을 때는 길랭바레라든지 뭐 이런 관련된 여러 가지 병들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는 사실은 뭐 그 원인에 대한 치료, 그다음 교육과 이제 매니지먼트를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트리터블한 뉴로패시도 있습니다. 많이 이제 그런 쪽에서는 치료를 또 이제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증상을 조절하기 위한 것, 또 통증 조절 여러 가지 보조적인 치료 이제 이런 거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그 트리터블 뉴로패시 중에서 디지즈 모디파잉 테라피 그러면 뭐 플라즈마 페레시스 그러니까 면역학적인 이제 관련될 때는 플라즈마 페레시스라든지 이미노글로불린이라든지 뭐 콜티코스테로이드 관련되는 이런 쪽들을 이제 주로 많이 들어가죠. 또는 이제 뭐 사이토톡식 드럭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바이타민이 부족했을 땐 그걸 보충해서 치료를 한다든지 그 여러 가지 이제 다른 치료들도 있습니다. 뭐 어떤 경우에는 그냥 뭐 당뇨 환자 당뇨 뉴로패시가 심하다 그러면 당뇨 주사를 더 철저히 해야 되고 혹시 동반된 당뇨지만 그래도 또 다른 이유가 또 있나 하는 걸 또 찾아보고 그 다음에 거기에 어떤 모토 센서리 오토노미 증상에 대한 어떤 보조적인 매니지먼트에 또 이제 해줘야 되겠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임상에서 볼 수 있는 말초신경병증 중에 이제 뭐 길렌바레, CIDP, 다이아베틱, 뭐 유전성, 그다음에 각각 이제 그 로컬리제이션 해야 되는 어떤 어느 부분의 신경이 손상이 왔나 이제 보는 거, 그다음에 크레니얼 뉴로패시 이제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라디큘로패시 그러면 이제 보통은 이제 그 벤트랄 도살 뭐 이렇게 루트, 스파이널 러브 이쪽에서 병변이 이제 라디큘로패시에서는 주로 이제 척추 질환이 제일 많죠. 척추 신경외과 척추 선생님한테 이제 강의 들었을 겁니다. 그 추간판 탈출증 같은 경우라든지 척추 협착증 같은 이런 쪽에서 이제 신경들이 인볼브돼서 오는 병들이 주로 제일 많고요. 그 이외에 다른 뭐 당뇨라든지 염증성 아니면 종양성으로 뭐가 퍼지거나 했을 때도 이제 이런 병들이 올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그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모토 센서리 DTR을 갖고 그 어느 루트에 해당되는 병인지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으면 이제 확인을 해야겠죠. 이건 서비컬 플렉수스 지나가고요. 브라키얼 플렉수스는 여러분 뭐 아나토미 할 때 뭐 다 배웠을 겁니다. 5, 6, 7, 8 T1 해갖고 뭐 트렁크는 슈페리어 미들 인페리어 디비전 그래서 코드 그래서 서로 이렇게 이합 집산을 해서 결국 끝에 가서 이제 무스큘로키테너스, 엑실러리, 레디안, 메디안, 얼라 또 기타 여러 가지 몇 가지 이제 신경으로 나누죠. 롱소라식은 이쪽에서 이렇게 먼저 이렇게 내려오고요. 그럼 브라키얼 플렉수스가 있고 그 브라키얼 플렉소패시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어차피 목하고 여기 사이에서 이렇게 어떤 충격이나 이렇게 확 당겨지거나 눌리거나 확 잡아 당겨지면 손상을 잘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다이빙 잘못해서 그냥 꽝 꼬라박았을 때 물론 여기도 다치지만 여기 다쳐서 확 나갈 수 있고 보통 이제 오토바이 사고나 이런 경우에 이제 이런 경우들을 생기기가 쉽습니다. 이쪽이 다치면서 그래서 이제 보통 트랙션이라든지 어벌전돼서 막 그쪽이 손상되고 어벌전돼서 되면은 그건 굉장히 심각하죠. 그 다음에 상과적 마비로 애기가
그래서 이제 어퍼 트렁크에서는 어프 팔시라 그러고 로어 타입은 뭐 클럼프 팔시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런 종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뭐 종양이 침범되거나 인펙션이나 아니면 RT 후에도 생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무거운 저 군인들 팩 있죠. 그 군장 이런 거 뒤에 메고 평소에 이렇게 대학생 때 별로 운동도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살살 지내다가 군대 가서 무리하게 무거운 거 메고 막 훈련하다 보면 여기가 눌리면 지속적으로 심하게 눌리면서 손상이 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퍼 트렁크 쪽에. 종양이 인볼브돼서 브라키알 플렉서스가 인볼브됐을 때는 통증이 좀 심하죠. 통증이 심하고 아래쪽 줄기가 더 빈도가 높은데 RT 이 주변에 어떤 다른 RT를 방사선 치료를 했을 때 그 방사선에 의해서 브라키알 플렉서스가 손상이 됐을 때는 상대적으로 통증은 더 적은 거고 뭐 근전도상으로는 마이오키믹 포텐셜이라고 하는 어떤 특수한 그런 소견이 좀 더 나올 수 있다. 뭐 이제 이렇게 이제 전문적으로 볼 때 이제 감별에 도움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뉴랄직 아마이오트로피라 그래서 어떤 면역 기전으로 인해서 브라키알 플렉서스에 뉴로패시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갑자기 이제 숄더 주변에 엄청난 심한 통증과 함께 이어서 바로 위크니스하고 이 아래로 이제 그 멀티플하게 그런 남의 살처럼 파르스에지아 감각 이상이 같이 오는 그런 패턴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오토이뮨 인펙션의 원인으로 보는데 정확하게 한마디로 얘기하기 좀 어렵고요. 보통 심토마틱하게 매니지하거나 스테로이드를 초반에 같이 써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MRI로도 이제 브라키알 플렉서스를 이렇게 어느 정도 볼 수가 있고요. 이 사진 보면은 이제 오토바이 사고로 이렇게 여기 어벌전 인주리를 받아갖고 여기서 이제 끊어지고 하면서 이 다친 요 중간에 끊어진 데가 이렇게 리트렉션 이렇게 말리는 것처럼 끊어지면서 또 말리듯이 이렇게 변형이 오고 여기가 또 하얗게 두껍게 MRI에서 이제 보이고 하이 시그널도 보이고 정상에 비해서 손상된 쪽이 이렇게 보이는 경우도 있고 이거는 이제 좀 전에 말한 이디오패시각의 이제 오토이뮨으로 염증성 병변에 의해서 이쪽 통증과 함께 위크니스, 저림이 오는 그런 병에서 그리고 반대편에 비해서 이렇게 트렁크, 호두 뭐 이렇게 쭉 따라서 이렇게 더 두껍고 하얗게 MRI상 이제 변화 소변이 보이는 이런 사진의 예가 되겠습니다. 룸보세이크라 플렉수스 그래서 룸바 플렉수스가 있고요. L 이상 4 그 다음에 세이크라 플렉수스 L5에서 S3까지 이제 룸보세이크라 플렉수스의 병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뭐 압박성으로 이렇게 그 복강이나 펠비스 그쪽에 무슨 출혈이 왔거나 종양이 있거나 뭐 임신, 외상, 수술 후 손상 이런 경우 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비압박성으로 당뇨성이나 RT 여러 가지 뭐 혈관염 이런 걸로도 이제 올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헤마토마가 있어서 이제 크게 생겨갖고 이제 그 신경을 누르는 그런 사진이 되겠습니다. 모노뉴로패시는 우리가 이제 직접 다쳐서 생길 수도 있고요. 그쪽 팔이나 다리에서 직접 다쳐서 생길 수도 있고 그냥 컴프레션 눌리거나 엔트랩먼트에서 이제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다쳐서 뚜렷한 손상이 직접 보이는 게 아니라면 보통은 이제 컨서버티브 매니지를 하죠. 예. 그럼 대개 그리고 또 모토 위크니스가 별로 없고 감각 증상만 좀 있고 뭐 그렇게 빨리 진행하는 게 아니라면 이제 컨서버티브 매니지 하면 되게 좋아지는 경우 또 근전도상으로도 심한 엑스터널 디저너레이션 심각한 시콜레를 예상할 수 있는 어떤 심한 소견이 없다면 그래도 이제 좀 컨서버티브 매니지 할 수 있고 그 이상의 악화되거나 뭐 시간이 좀 지난데도 호전이 안 된다든지 굉장히 심한 소견이 나올 때는 우리가 서지컬 인터벤션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손상돼서 다쳐서 끊어졌을 때는 신경도 이어주고 근육도 이어주고 신경도 이어주고 다 하죠 초기에. 그렇지만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 중에도 신경 손상이 있으면 열어갖고 뭐 어떤 경우에는 그 신경 위치를 바꿔보기도 하고 뭐 다른 이상이 있는지 살펴보기도 하고 이제 그런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신경학 책에 보면 이제 이렇게 엔트랩먼트 뉴로패시가 잘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주요 증상이나 사인들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참고로 신경학 교과서가 이제 올해 가을에 새로 나왔어요. 한글판.
가격은 12만 원 되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다 사라는 건 아니고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요거는 용어가 이렇게 약간 요건 전판에서 카피한 거라서 이렇게 좀 언어를 그때그때 조금씩 다르게 이제 순수 한글로 갔다가 다시 또 그냥 옛날식으로도 섞어서 쓰고 지금 좀 그런 경향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실제 얼라너브 수술한 사진을 하나 카피했는데 얼라너브 요 부분에서 얼라너브 이렇게 째고 보면은 이게 수술 필드 굉장히 깨끗하게 잘 해서 사진을 찍은 건데 근육 보이고 여기 너브가 이렇게 이게 너브입니다. 요거는 베인이겠죠 아마? 아테리네. 그래서 제가 안 한 거라서. 엔트레몬 뉴로패시는 이제 메디안 노브 펄시가 이제 중요하죠. 그 중에서 이제 안테리어 인터오세스 뉴로패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핀치 사인이라고 하는 거 좀 있는데 요거를 보여주는 건데요. 그 안테리어 인터오세스 너브가 있습니다. 메디안 너브 중에서 이제 앞쪽으로 나가면 거기에 있을 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조금 끝을 이렇게 말으라고 이렇게 했을 때 요게 이제 그 인터팔렌자 조인트 끝을 플렉션하는 게 약해서 이렇게 되버립니다. 그래서 핀치 꽂는 것처럼 이렇게 한 것처럼. 그래서 동그라미가 안 되고 끝에서 이제 그걸 핀치 사인이라고 합니다. 그 안테리어 인터슨 뉴로패시 때 메디안 넘을 때 이제 그렇게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고. 카팔 터널 신드롬이 이제 제일 유명하죠. 상지에서 카팔 터널 신드롬. 여러 가지 손목을 많이 썼을 때 더 심해질 수 있고 테노시노바이티스. 그 카팔 터널 안에 여러 가지 여러분 다 외워봤죠. 텐던들, 머슬 순서대로. 요새는 안 외우나요? 네. 그래서 보면은 여기 보면 이렇게 MRI 단면에서 또 텐던들이 쭉 지나가고 있고 여기가 이제 카팔 터널이 되겠죠. 근데 뭐 리가멘트, 테레스포스 카팔 리가멘트 있고 그 바로 아래 여기 요게 너브입니다. 여기 너브 단면인데 정상적인 거. 근데 지금 환자는 이게 넓게 눌려갖고 이렇게 짜부가 됐어요. 넓게 퍼지면서 이렇게 나빠졌어요. 이런 소견. 그렇게 돼서 이제 우리 세나 아트로피, 에이비덕트 폴리키스 브레이크스 세나 머슬이 통통해야 되는데 그게 쏙 살이 빠졌어요. 아트로피, 이너베이션에 의해서 머슬 아트로피도 오고 물론 이쪽이 남의 살처럼 저리고 그 다음에 피넬 사인이라 그래서 그쪽을 이제 여기 원인 되는 부분을 이렇게 뭐로 톡톡 치면은 전기가 찌릿찌릿하게 막 퍼지는 피넬 사인 또는 팔렌 사인 거기를 이렇게 90도로 꺾어서 이러고 좀 기다리다 보면 저림이 이제 쫙 심해지게 오는 그런 소견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심하지 않을 때는 초기에는 이제 낮에 모르고 열심히 손 많이 쓰고 이제 이렇게 일하고 이런 거 많이 하다가 잠자다 보면 이제 손이 저려갖고 새벽에 막 손 털고 주물르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 여자에서 더 많고 중년 이상 여자에서 더 많고 여러 가지 당뇨나 RA나 뭐 이런 하이포사이로이드 뭐 이런 분들은 조금 더 이런 게 잘 생길 수가 있다.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까 이제 손가락 이렇게 저기 하는 게 플렉서 디지토rum 프로푼더스 이렇게 구부리는 거겠죠. 근데 그게 안 돼서 이렇게 되는 거. 그래서 매니지먼트는 거기다가 이제 우리가 뭐 심하지 않으면 손 좀 많이 쓰지 말고 좀 아끼라고 하고 그 다음에 뭐 밤에 잘 때 이렇게 뉴트럴 포지션으로 이렇게 꺾어지면 안 좋으니까 이렇게 해서 뭐 스플리트 돼서 좀 지내보고 뭐 통증이나 쩌릿쩌릿한 거 약 써서 좀 조절하면서 지내보고 손 많이 쓰지 말고 아껴라 뭐 이렇게 해보는데도 계속 지속되면 거기다가 이제 국소적으로 주사해서 염증 억제하는 뭐 주사를 써보기도 하고 그래도 안 되고 뭐 머슬 위크니스나 아트로피가 오고 계속 통증 조절이 안 되고 하면 이제 수술 쪽으로도 가야죠. 그래서 이제 예전 전통적으로 이렇게 째서 여기 너브가 이렇게 충혈이 되고 막 안 좋아지는 이제 뭐 이런 거를
여기에 이제 저게 있는 거죠. 트랜스버스 카팔 리가멘트가 여기 있는데 그거를 딱 끊어주는 거예요. 그냥 간단해요. 딱 끊어주면 그 안에 공간이 확 넓어지니까 요걸 끊어주는 거죠. 요거. 그렇게 해서 수술적인 방법으로 많이 했었는데 뭐 하면 막 이 사람은 수술을 내가 그냥 사진 카피한 건데요, 인터넷에서. 좀 수술 잘 못한 것 같아요. 스카하고 지저분한데 원래 이렇게 지저분하지는 않아요. 한국 사람들이 하면 그냥 깔끔하게, 대신 길이는 이 정도 돼요. 옛날에 수술했을 때 이 정도 선이 쫙 있고 좀 딱딱딱딱 해서 이제 스카가 남죠. 그리고 이제 재활도 해야 되고 좀 그래서 이제 또 이제 이런 구멍 하나 뚫어서 이제 이걸로 해서 그 안에서 이제 이렇게 그걸 딱 끊어내는 그런 스코피 이용해서 이제 국소적으로 하기도 합니다. 더 자세한 거는 이제 신경외과나 뭐 성형외과나 정형외과 선생님들이 이제 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얼라너브 여기 있죠, 여기. 여러분들 이렇게 뭐 하고 있다 할 때 뚝 이렇게 확 미끄러지거나 닿으면 여기 찌릿하죠. 찌릿한 게 오죠. 여기 울라 그러고 있죠. 예, 여기가 제일 많이 이제 영향을 받죠. 여기서 이제 눌리는 거 엔트리먼트 중에 되게 많고, 그 다음에 큐비탈 터널이라고 해서 여기에 해당하는 큐비탈 터널에서 눌리는 경우가 있고요. 기형 스캐너리라 그래서 요 손바닥의 베이스 여기 우리가 이제 사이클 탈 때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잡았을 때 여기가 눌리는데 이제 뭐 요것 때문에 그 신경이 여기서 손바닥 베이스에서 이제 눌려서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다. 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라너브가 이제 왔을 때는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손가락을 펼쳤을 때 여기 도사 인토세스 여기라든지 아니면 에비덕터 디지티 미니미 뭐 여기 끝에 이런 데가 아트로피가 오고 위크니스가 오니까 거기가 힘이 잘 안 들어가겠죠. 그런 것도 오고, 그 다음에 클로어 핸드 디포미티에서 룸브리칼리스 3, 4번이 약해지면서 메타카포파린지아 조인트는 구부러지는 게 약해서 이렇게 약간 익스텐션 되는 쪽 같이 보이고, 인터팔레지아 조인트는 펴지지를 않아서 힘이 약해서 약간 구부러집니다. 그래서 약간 이렇게 사진에 나온 것처럼 이렇게 되는데 이걸 이제 클로우 핸드 디포미티라고 합니다. 올라 때문에. 그다음에 프로망 뭐 사인 이거는 이제 뭐 종이를 이렇게 줘서 얇은 종이 줘서 여기다 딱 끼워서 딱 잡고 버티라고 안 빠지게 하라 그러면 여기 어덕터 폴리티스 이 힘으로 이걸 못해서 MP 조인트에서 이거를 못해서 이게 약하니까 이거라도 해서 막으려고 잡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구부러지는 이런 거를 이제 프로망 사인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얼라 때는 이제 CA 또 더마토미 여기 어느 정도 여기 약간 겹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하고 구별을 또 좀 해야 되고, 또 서지칼로 이제 여기 그루브에서 이렇게 당겨지고 여기 때문에 손상이 많아지면, 그러니까 엘보 디포미티나 여기 옛날에 엘보를 다쳐갖고 막 그랬던 사람 중에 올라너브도 같이 다치거나 그 구조가 안 좋아서 당겨지는 사람들은 여기 남해살 같거나 아트로피도 올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올라너브를 이렇게 옆으로 옮겨주죠. 트랜스포지션 덜 당겨지게. 이제 이런 방법도 있다. 레디얼 러브 펄시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 뭐 세더데이 나이트 할 때 여기 그 줄푸스 네르비 라디알리스 알죠? 휴머러스 배울 때 줄푸스 네르비 라디알리스 라디알 러브가 지나가는 그 서커스 약간 이렇게 돌아서 파여 있는 데가 있는데 거기 지나가는 그 위치에서 많이 눌립니다. 스파이럴 그루브 거기서. 근데 이제 라디알 러브 팔씨는 크러치 팔씨, 우리 크러치 목발 이렇게 짚을 때 잘못 짚으면 여기 너무 힘이 가해지면 엑실라에서 손상될 수도 있고. 근데 보통은 이제 스파이럴 그루브에서 손상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에피트 컴프레션. 예전에 제가 같은 직장에서 어떤 군의관 때 어떤 간호장교 오는데 집에 간다고 막 밤 열차를 타고 막 이렇게 팔걸이에다가 이렇게 끼고 이렇게 힘들게 잠시 자고 한 몇 시간 잤겠죠. 그러고 나서 딱 내려서 보니까 리스트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와서 어떡하냐고 했더니 이제 진찰 해보고 이 정도면 괜찮으니까 기다려보라고, 며칠 안에 좋아질 거라고. 이제 뭐 그런 것도 있고, 저도 푸드럽이 한번 왔었어요. 푸드럽.
내가 내 병만 자꾸 얘기하는데 풋드롭이 한번 일시적으로 왔어요. 유로프락시아 같은 걸로. 그 경사로 산인데 도로를 깔아놓은 산인데 굉장한 경사인데 거기를 견학 갔다가 이제 버스가 날 안 기다리고 나 화장실에 있었는데 그냥 나 탄 줄 알고 그냥 쭉 내려가 버렸어요. 군대에서 버스가. 그러니까 저 밑에 내려가고 있어. 그 버스 놓치면 나는 이제 황당하니까. 그래서 그 공군 레이더 기지였는데 그 도로 아스팔트 이제 시멘트 도로긴 하지만 그 경사로를 막 버스 따라잡느라고 엄청 뛰었어요. 군화 신고 엄청 뛰었어요. 그러고 나서 딱 버스를 탔는데 그날 숙소 돌아와서 다음날 깨어보니까 풋드롭이 살짝 왔어요. 그러니까 여기 무릎에서 충격이 크게 되면서 이제 그 페로니알 러브가 살짝 충격이 온 거예요. 그것도 한 며칠 지나니까 좀 정상이 되더라고요. 그건 다 유로프락시아죠. 일시적인. 그래서 어떤 루스트 드롭이 올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라디얼 센서리 인볼브가 될 수 있는 거. 물론 라디얼 러브는 이제 시험 문제 같은 거 이런 거 잘 내죠. 그러니까 이게 뭐 스파이럴 그루브 위쪽이냐, 스파이럴 그루브냐, 아니면 그 포스테리 인터오세우스 뉴로패시냐. 그러니까 로컬리제이션, 실제 환자한테도 이게 어디에서 왔을 거라는 걸 정확하게 우리가 좀 체크해야 될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포스테리 인터오세우스 뉴로패시 같은 경우는 센서리는 인볼브 안 돼요. 퓨어 모터만 있기 때문에 센서리로서는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스파이럴 그루브에서 손상이 됐을 때 그 손상 이전에 있었던 트리셉스가 인볼브 됐냐 안 됐냐 이게 참고가 되겠죠. 네. 트리셉스는 스파이럴 그루브 손상되기 이전에 브랜치가 이미 나가니까 이제 이런 거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포스트리 인터오세우스는 이제 모터 저희가 되겠고요. 이렇게 리스트 들어오는 거 이런 거는 그냥 지나갈게요. 다리 쪽에서 보면 페모랄 뉴로패치가 있습니다. 페모랄. 그 페모랄 러브. 제가 봤던 환자 중에 이제 펠비스 안에 머슬에서 소아스 머슬에 그냥 엄청난 헤마토마가 생겨갖고 신경을 눌러서 페모랄 뉴로패치가 와서 다리를 못 드는 그런 경우 전에 치료한 적이 있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로 당뇨 이스케미아로 올 수도 있고 다이어스나 프랙처나 OP 관련해서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L234 페모랄 러브니까 다리를 앞으로 이렇게 차는 거, 익스텐전이 잘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힙 일리오소아스니까 힙을 플렉션하는 것도 잘 안 될 거고. 그 다음에 그쪽에서 메디알로 가는 사페노스 너브, 이 다리 안쪽, 정강이 안쪽에 인볼브되는 사페노스 너브도 감각이 인볼브 될 수 있습니다. 사페노스 너브 복제신경이라고 그러죠. 메랄지아 파라세티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 감각신경인데 인기널 리가멘트고 아래쪽에서 이렇게 감각, 우리 호주머니, 바지 호주머니 딱 손 집어넣으면 딱 그 정도 위치 거기에 해당하는 감각신경인데 거기가 나면살처럼 되고 먹먹하고 약간 저릿하고 이제 그러니까 어디 그 뭐 벨트나 속옷을 너무 타이트하게 입거나 팔이 너무 찢으면서 뭐 늘리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그게 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대개 이제 컨서버티브 매니지를 합니다. 근데 간혹 드물게 어떤 그 아래쪽에 무슨 속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직접 누르는 게 있다면 이제 확인해야 될 수도 있겠죠. 그걸 이제 메랄지아 파라세티카라고 합니다. 페모랄 러브 됐고 사페노스 러브 메디알 쪽 다리 이렇게 감각을 담당합니다. 요거가 이제 메랄지아 파라세티카 레테랄 페모랄 큐테너스 러브입니다. 저 러브 이름은 레테랄 페모랄 큐테너스 러브. 그게 이제 여기서 눌려서 여기 감각의 변화가 오는 그런 거가 되겠습니다. 사이아틱 너브는 굉장히 굵고 긴 말초신경이다. 뒤에 이제 여기서부터 나와서 쭉 내려가고 이게 두 가지가 합해서 내려가다가 티비알 러브하고 페로니알 러브로 갈라지죠. 무릎 레벨에서 이제 그렇게 됩니다. 우리 사이아티카 이렇게 얘기 많이 합니다. 이제 그쪽 그 너브 따라서 통증이 심하게 올 때 여기서 눌려갖고 그럴 때 뭐 사이아티카 좌골신경통 뭐 이렇게 얘기하는 일반인들이 얘기하는 그런 사이아티카란 말이 있고요. 이것도 여러 가지 이제 병에 또 피리포미스 머슬 중에는 피리포미스 머슬이 여기 이렇게 있는데 거기가 너무 타이트해서 좁아서 거기가 이제 거기서 이 사이아틱 너브가 눌려서 증상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신경마비가 오거나 통증이.
그다음에 이제 사이팅 러브에서 쭉 내려가면 아까 말한 대로 TBR 러브와 페로니알 러브로 갈라지는데 페로니알 러브가 상대적으로 더 이렇게 어떤 충격이나 당겨짐에 더 취약해서 인볼브를 좀 더 잘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리에서는 이제 제일 흔한 팔에서는 이제 메디al 카팔 터널이 중요한 것처럼 다리에서는 페로니알 러브 팔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우리 양반 다리 잘 한다든지 이런 식의 그래서 더 잘 올 수 있고요. 크로스백 팔씨. 우리 옛날 말로 기브스 다리 이제 부러져서 기브스 될 때 저 인턴 때 학생 때도 그렇고 처음 배웠던 것 중에 기브스를 옛날식 막 감을 때 옛날에 진짜 그 막 손에 하얀 묻혀가면서 막 감았잖아요. 옛날에 그랬는데 할 때 꼭 요 피블라 헤드 있는 데를 손 하나 넣어서 약간 넓혀주라고. 거기를 너무 타이트하게 해버리면 여기 눌리면 이거 페로니알 팔씨 오니까 이제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당겨지거나 눌리거나 하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발이 이렇게 발목이 이렇게 바깥쪽으로 이렇게 되면서 얘가 확 당겨진 그런 충격을 심하게 받아도 그럴 수 있고 아마 제가 그런 쪽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 당시에. 풋드롭이 올 수 있고 이때는 이제 여러 가지 그 머슬이 어디 인볼브되냐에 따라서 L5 라디큘러 패시하고 구별을 좀 해야 될 수가 있습니다. TBR 러브는 타살 터널, 카팔 터널이 손에 있는데 타살 터널은 발레에 있습니다. 발목 그 메디알 말레올로스 있는데 그쪽으로 그 여기 플렉스 레티나 필름이 있는 여기에 타살 터널이라고 합니다. 거기서 이제 신경이 눌려서 이렇게 되면 이제 그 증상은 발바닥으로 가죠. 발바닥이 막 저리고 아프고 막 이런 거 그런 거를 타살 터널 신드롬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10분 쉬고 지겹죠? 3시간 연속으로 하고 또 있어? 그것도 같은 사람인데